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먼저 글로벌 산업지형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포춘 500대 기업, 포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고요. 저희 CEO 스코어에서도 이제 매년 5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전체 매출은 3천조 원 정도죠. 3천조 원 정도고 그중에 1위는 이제 삼성전자 한 280조 원 정도고요. 500번째 기업이 한 1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출보다도 조금 더 그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이 시가총액인데 저는 이제 500대 기업은 당연히 뭐 다 아시는 대로 매출이 가장 적절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총은 너무 많이 바뀌고 원래 주식시장 자체가 합리성과 광기의 결합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죠. 그래서 이제 시총보다는 매출을 가지고 한 10년을 그러니까 트렌드를 지켜보는 것에 있어서는 합리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가는 관점을 놓고 보면 메가 트렌드인 비즈니스라고 제가 뭐 표제를 잡았는데 어떤 그 국가나 그 국가의 경제를 상징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한때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했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는 노키아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하고 사우디는 뭐 아람코 말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은 뭐 다 아시는 대로 50년대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952년 그 당시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장관으로 찰스 윌슨 GM 사장을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청문회를 하는데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GM의 사장으로서 재직을 하다가 미국의 국방장관이 되었을 때 아시다시피 GM은 전형적인 군수산업체잖아요. 탱크 만들고 집차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GM의 사장으로 근무하다가 국방장관을 맡는 것이 이해 충돌 혹은 이해 상충이 될 가능성이 과연 없을까 없는가라는 질문을 당연히 할 수 있고 했는데 그때 이 찰스 윌슨 사장이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상당히 함의가 있는 것이죠. 그 정도로 뭐 저는 이 말이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 정도로 GM은 미국 경제 그 자체를 상징하는 국가 회사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상이 또 바뀝니다. 아시는 대로 70년대 초반에 오일 쇼크가 나고 사실 지금도 뭐 석유값이 올랐다고 상당히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불과 한 2배밖에 안 올랐는데 이 정도였다면 그때는 뭐 사실 5배, 10배가 순식간에 올랐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그 일반 소비자가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때 이제 일본 차들이 들어가서 작고 기름 덜 먹고 그런 차들이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전형적인 이제 일본 자동차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아시는 대로 이제 GM의 위상은 굉장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 20년을 줄기차게 떨어지다 보니까 90년대 미국 시장에서 미국 그 주식 시장에서 과연 미국을 상징하는 그러면 주식은 어디냐라는 일종의 뭐 논쟁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됐었던 거죠. 그 전에는 뭐 비록 위상은 떨어졌지만 누가 봐도 GM이고 그 GM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로 이제 펀드 계통에서 주로 이제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던 피터 린치 같은 소위 전설적 투자자로 그 펀드 매니저로 하죠. 그 사람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GM이 아니라면 무엇일까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비교적 좀 그 설득력 있게 나온 논리가 월트 디즈니 아니냐라는 이야기 그때 나왔어요. 90년대. 월트 디즈니 아니냐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뭐 물론 뭐 그걸 맞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아무리 그래도 영화 만들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컨텐츠 좀 만드는 이 소프트 사업이 뭐 나름대로 의미는 있겠지만 미국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강했고 뭐 이제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온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을 하면서 그 이야기가 좀 불식이 됐는데 뭐 다 아시는 대로 이제 소위 그 빵이라고 했죠.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고요. 또 2010년대 들어와서는 TGIF라고 또 한때
본래 뭐 말 잘 만들어내면 재밌으니까 트위터, 구글, 아이폰, 아이폰이 뭐 애플이니까 페이스북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22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벌써 이 구조도 지금 굉장히 균열되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뭐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그 마이크 저커버그 개인의 지분이 60조가 지금 빠졌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페이스북 저는 5년 후에 남아있을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 이제 아시는 대로 개인 미디어 형태로 가다가 광고 모델을 붙였다가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좀 상당히 교만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나친 어떤 그 정책을 좀 피기도 하고요. 제일 큰 것은 이제 틱톡이 올라오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사실 페이스북을 하면은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좀 꼰대라는 느낌까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다시 리바이벌 하기는 쉽지 않으려 할 정도로 순식간에 지금 그 상황이 바뀌었고 트위터는 지금 다 아시는 대로 그 어떻게 보면 소셜 미디어 중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여러 가지 오피니언들을 유통하는 경우였는데 이 자체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고 사실은 뭐 심지어는 그 가짜 계정 문제도 사실 정확히 클리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만큼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저는 뭐 그것이 뭐 트위터가 좋고 나쁘고 페이스북이 좋고 나쁘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산업의 순환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불과 10년 전에 마치 새로운 어떤 인류의 지평을 여는 것처럼 추앙받던 호들갑의 대상이었던 트위터, 페이스북조차도 지금 사실 뭐 5년 후를 알 수 없을 만큼 급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그 사태 변화,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증폭해서 이야기하면 그 IMF 우리나라가 맞았던 구제금융은 역내 위기였다면 정말 말 그대로 그리고 10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는 일종의 그 금융 분야, 모기지에서 파생된 일종의 특정 영역에서의 문제였다면 신용위기였다면 극단적인 상황에서 앞으로 올 수 있는 위기는 그것보다 더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우려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해야 되고 살아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10년 한번 조망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지난 10년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뭐 표현했습니다만 사실 뭐 지난 10년, 2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대전환이 일어났죠. 아까 말씀드린 90년대에는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가 아닌 디즈니 같은 이런 하찮은 회사가 미국 산업을 상징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시대에서 요즘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요즘 뭐 소프트 회사 아닌 회사가 사실 대표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문제제기하지 않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톱 클래스 최상위 기업들의 매출 변화, 매출과 이익 변화가 어떻게 흘러갔느냐, 글로벌 500, 한국 500, 그리고 500대 기업의 업종별 국적별 분포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포춘 500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500대 기업을 봤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핵심은 역시 그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부상을 했고요. 중국이 약진을 했습니다. 중국이 약진한 것이 과연 질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시어스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500대 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스코 선정 국내 500대 기업 지난 10년간 변화를 보면은 제약 바이오 산업이 아주 급성장을 했습니다. 5배가 성장을 했고요. 다만 아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요 산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IT 산업이 1위로 부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뭐 IT 하면 굉장히 항상 오랫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석유화학 산업이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IT 산업이 1위로 부상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고 뭐 그래도 이제 그 정보의 그 정합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하고 포춘하고는 업종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부 변경을 하고 우리는 뭐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런 업종 자체가 없는데 그 포춘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항공우주라든지 철도, 도로, 환경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있어서 그거는 이제 업종 조정을 좀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변화를 한번 보면은 글로벌 톱 10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매출 가장 많은 거 10개, 혹은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보면은 그 나라 산업의 어떤 구조를 알 수 있듯이 그래서 10개를 봤습니다. 먼저 포춘을 보면은 2012년에 이제 쉘이 1등이었고 2등도 엑스모빌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은 월마트였고 4등이 BP, 그리고 5등이 시노펙. 그러니까 사실 10년 전에는 석유화학이 미국은 이제 석유화학이 단순 화학이 아니라 유전을 포함한 화학인데 거의 뭐 휩쓸다시피 했는데 10년 만에 이 구조가 좀 변했죠. 그래서 1등이 이제 월마트가 되었고요. 2등이 이제 아마존이 올라왔습니다. 이 아마존이 이제 2등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10년 전에는 식당 안에 이제 명함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너지 석유화학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7등이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서는 10년 전에 10등에 도요타가 있었는데 2022년에는 볼크스바겐이 8등으로 올랐다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약간의 그 위상 변화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등이 제약 의료 포춘에서 10등 2022년 제약 의료 약국 관련 이런 서비스, 의료 관련 메디컬 서비스 쪽이 이제 10등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내를 보면은 전체 매출액 10개를 보면요. 포춘은 이제 전체 500개 중에서 상위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이 11.8%에서 10.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우리나라는 전체 매출액 대비 톱10 기업 비중이 10년 전에 27%였는데 현재도 한 26%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이제 대기업의 집중도가 높다고도 볼 수 있고, 또 달리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잘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국내 신규 진입, 즉 국내 기업 중에서 포춘 500에 처음으로 이제 신규로 편입된 곳은 한화,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모비스 이 4개가 이제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2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 순위는 변동이 없는데 두 회사 다 매출이 거의 한 2배 정도로 지난 10년 동안 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증가율을 보면은 500대 기업의 이제 매출 증가율이 지난 10년 동안 500대 기업의 매출이 국내는 39%였고요. 글로벌은 3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도 10년에 한 32% 평균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도 500대 기업이 우리나라도 한 39%니까 더 빨리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11년, 10년 전 기준 2,364조에서 지금 3,286조로 올랐었습니다. 이 글로벌은 3경 4,000조에서 3경 4,700조인데 31%. 그래서 뭐 한 제일 큰 회사들도 합치면 한 30% 정도 1년에 성장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더 빨리 성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아마 자료를 보시면 나올 텐데 흥미로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및 의료 관련 약국 관련 서비스가 국내 500개 기업 중에서는 508%입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5배가 올랐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밑으로는 지주 금융인데 이쪽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금융이 막 발전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구조 개편이 있으면서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용품 유통 이런 순서로 올라갑니다. 포춘 500대 기업은 미디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아까 제가 아마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이제 미디어 소프트웨어하고 같이 보는데 여기가 176% 가장 성장이고 특이한 것은 건설 및 건자재 이거는 시행사를 포함하는데 이것이 146%고요. 또 특이한 게 상사 비즈니스 주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쪽도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감소업종도 흥미로운데 감소는 비교적 덜 성장한 곳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에 조선기계 설비업종이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46%. 그 다음에 뭐 철강, 금속, 석유화학 이렇게 흘러가는데 포춘 500에서는 석유화학이 마이너스 5%로 지난 10년 동안에 감소한 유일한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매출 증가 개별 기업별로 놓고 봤을 때 매출 증가를 누가 많이 했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물산이 가장 1000% 증가했고요.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재밌는 게 5번째로 증가한 곳이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사실 벤츠를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회사인데 매출이 370% 증가했습니다. 소위 뭐 흔히 하는 말로 강남 소나타가 뭐 벤츠의 무슨 모델이라는 뭐 이런 이야기 회사라고 했는데
벤츠가 진짜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에서 굉장히 영업 잘했다는 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물산은 뭐 다 아시는 대로 합병 이슈가 있어서 이것이 비즈니스 성장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런 금융사 세계가 이렇게 좀 급성장으로 올라오는 것도 특이한데 뭐 주로 합병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미국 포춘 500으로 보면은 아마존이 뭐 1등입니다. 아마존이 이제 900%니까 매출이 10년 동안 10배가 성장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인데 알파벳이 598% 10년 동안에 6배가 일어났습니다. 기술 기업의 매출이 10년 동안 6배가 늘어났다는 상당히 기록적인 것이죠. 자, 그 이외에는 뭐 션동 에너지라든지 핑안 그룹 이런 거는 다 중국 회사들이라서 중국은 아시다시피 5등도 차이나고요. 중국은 사실 뭐 혁신이라든지 기술에 기반하기보다는 시장을 내수 시장의 어떤 특성에 따라 가지고 규모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그런 측면에서 그냥 해석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춘 명단에 오른 국내 기업을 다시 유지한 기업, 신규 가입한 기업, 아까 말씀드렸고요. 탈락한 기업도 뭐 밑에 있습니다. 매출액 업종 비중 증가는 연도별로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을 그냥 표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국내 500대 기업의 IT 전기전자가 빨리 성장했고 비중이 커지고 글로벌에서는 미디어 쪽이 빨리 성장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감소 업종도 아까 말씀드린 국내는 그 조선기계 설비가 진짜 지난 10년 만에 나름대로 주력 산업이었는데 반토막했다는 것도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의 비중이 이제 1위가 미국이었는데 이제 1위가 중국으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국가별 비중에서 탑5 국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순서 자체는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근데 숫자는 조금 변했죠. 2011년을 보시면 유인물에만 나타나 있는데 앞에 슬라이드는 좀 그림 좀 안 보이실 겁니다. 아마 미국이 2011년에 132개를 갖고 있었는데 124개로 감소를 했고요. 중국은 73개에서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136개로 1등이 되었고 일본은 3등을 유지하고 있는데 68개에서 47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독일은 32개에서 28개로 조금 줄었고 프랑스가 32개에서 25개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일본이 좀 많이 줄기는 했지만 그건 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그 중국이 약진하는 가운데 숫자로 놓고 보면 다른 나라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은 2011년 13개 기업이 포춘 500이었습니다. 16개로 3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국 경제 역동성이 잘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교체율인데요. 우리가 뭐 한때는 뭐 기업의 수명은 뭐 30년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죠. 30년 동안 사실 기업이 유지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지난 500대 기업의 10년간에는 어떻게 교체가 되었는가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37%가 교체가 됐습니다. 즉 100개 중에 37개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우리나라 500대 기업도 100개 중에 37개가 지난 10년 동안 바뀌어버렸고 글로벌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개 중에 33개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럼 어디가 많이 바뀌느냐를 보면은 이 산업이 얼마나 변화가 많으냐를 볼 수 있는데 국내 500대 기업은 제약, 의료, 약국 관련 서비스는 100개 중에서 75개, 75%가 변했으니까 거의 다 변하는 거고요. 미디어 소프트 플랫폼하고 생활용품 쪽도 50% 변했습니다. 의외로 생활용품 쪽에서도 이 판도 변화가 굉장히 급속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상사, 철강금속, 광물, 철도, 도로, 농업, 환경 관련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위 호화된 산업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서 일종의 인프라 산업일수록 은근히 이제 상황 변화가 심하고 수익 변동이 심해서인지 굉장히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신규 진입 기업 중에서 매출액 상위 탑5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신규 진입한 기업 중에서 매출액이 제일 많은 곳 삼성 디스플레이,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SK 에너지, 쿠팡이 또 들어가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새로 만든 회사지만 이 5개가 신규 진입한 기업 중에서 매출이 높은 기업들이고 글로벌은 아무래도 사우디 아람코, 이건 아람코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니까 사우디의 매장된 원유 자체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는 트라팔가 그룹이라고 하는 트레이딩 컴퍼니고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가 들어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크라이슬러하고 피아트가 합병된 회사죠. 그다음에 시그나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차이나 레일웨이가 있습니다.
업종별 비중 변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별로 놓고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사실 이제 산업 정책 관점에서는 지난 10년 동안의 업종별 비중이 어떻게 변했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중 전체는 국내 1위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년에 석유화학이었습니다. 전체 500대 기업 중에서 석유화학 업종이 14.6%였는데 14.6%인데 21년에는 IT 전기전자로 변동이 됐습니다. 1등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글로벌은 2개년이 모두 석유화학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은 이제 석유화학이 큰 게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소위 그 석유 안에서 석유 리파이너리라고 해봤자 유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이제 변두리 유전에 지분을 좀 가지고 있을 뿐인데 아시는 대로 미국의 엑슨이라든지 쉘 같은 회사는 사실 사우디라든지 이런 데 유전의 지분 자체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비중이나 위상이 우리나라 리파이너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테크 기업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비중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1등이겠죠. 근데 그 비중은 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이 하여튼 많이 증가한 곳은 우리나라는 IT 전기전자가 1등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비중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에 진짜 유통의 변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뭐 쿠팡이 공격자라고 한다면 수비자는 롯데, 신세계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그 유통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포춘으로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 플랫폼 서비스가 이제 급히 증가했고 제약 및 의료 관련 약국 서비스가 그다음이고 건설 건자재 쪽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비중이 감소한 곳은 우리나라는 조선 설비하고 석유화학이 많이 감소했는데 그 포춘도 석유화학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 비중 변화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걸 그냥 그래프로 그냥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내 500대 기업 안에서는 제약 및 의료 이런 쪽이 많이 성장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성장하고 있지만 비중은 아직 적고요. 말씀드린 생활품 유통이 비중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은 이제 미디어 건설 쪽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의 감소율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조선기기가 정말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글로벌 500대 기업 기준으로 석유화학이 많이 1, 2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간단하게 요약한 표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매출 성장률도 높고 저쪽 우측에 있는 파란색이 IT 전기전자인데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규모도 크고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IT 전기전자입니다. 여기고요. 여기 제약 의료 쪽은 굉장히 500%로 성장을 엄청나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걸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제조업을 알 수 있습니다. IT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이 우리나라를 사실 이제 먹여 살리고 있는 제조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물론 뭐 이쪽 산업도 나름대로는 중요하겠지만 이번에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험은 뭐 어차피 내수 산업이니까 뭐 좀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요. 이쪽도 이제 금융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르다고 본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IT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으로 밥 먹고 사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글로벌을 놓고 보면 이게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을 보면은 아직 1등이기는 하나 이제 위상이 굉장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에 보면은 규모도 상당하고 그러니까 성장률도 굉장히 높은 쪽으로 알 수 있겠고요. 여기 보면 여기 자동차고 여기 IT 전기전자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제 제조업 중에서는 IT 전기전자와 자동차 부품 관련된 산업이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 10년 동안 포춘 500 우리나라 소위 시어스코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국내 500대 기업의 실제 매출을 다 한번 저희들이 일종의 전수조사를 한 거죠.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뭐 결론은 이렇게 납니다. 그냥 썸머리죠. 요약을 해보자면 글로벌 대비 국내 기업의 역동성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매출 성장률이 국내는 39%인데 글로벌은 32%. 성장도 빠르고 그다음 교체가 많이 된다고 하면서 그만큼 이제 판도 변화가 있다는 거죠. 국내는 37%, 글로벌은 33%.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의 글로벌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대기업도 성장을 잘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항상 이제 보면 우리나라 인구 비중이 우리나라가 5천만 인구고 전 세계가 80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비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0.63%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GDP라든지 인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1%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비교적 좋은 지표는 1.5%, 좀 나쁜 지표는 0.5%, 낮은 지표는 1%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GDP 비중으로 놓고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GDP가 94조 불입니다. 94조 불. 94조 불 중에서 우리나라가 GDP가 1조 8천억 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인구 비중 0.63%, 그 다음에 GDP 비중은 1.9%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GDP 기준으로는 한 2% 하고 있으니까 인구 대비 한 곱하기 3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500대 기업 매출 비율로 보면은 글로벌 500대 중에서 국내 500대가 7.3%를 하고 있습니다. 7.3%. 그 이야기는 인구는 0.63%고 GDP는 1.9%인데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500대 기준으로 우리나라 500대가 7.3%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퍼포먼스를 굉장히 높게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한정된 내수 시장을 벗어나서 글로벌 플레이어로서 정말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글로벌 시장이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1위 업종 비중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석유화학이 2011년에 석유화학이었는데 2021년에는 IT 전기전자로 변동이 되었고요. 이것은 우리가 뭐 매일 느끼는 것이죠.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급성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결국 이제 숫자로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약 바이오 의료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급성장합니다. 500% 성장했지만 비중은 아직 미미합니다. 0.1%에서 10년 전에 0.6%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뭐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쪽은 화려하기는 하지만 뭐 아직 솔직히 말해서 별 볼 일은 아직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비중이 글로벌에서는 이 영역이 5%입니다. 5%.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장의 여지는 굉장히 높다. 제약 바이오 아직 그렇게까지 500%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는 많다. 글로벌 시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라고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조선기계 설비 쪽은 급속히 떨어지는데 뭐 조선기계 설비 쪽에서 보면 좀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또 달리 보면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중후장대형에서 경박 단소형으로 비교적 성공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글로벌 1위 업종은 석유화학은 유지되지만 글로벌에서는 비중은 많이 줄어들었고 미디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가 급히 성장한다 앞에 말씀드렸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500개 기업의 숫자가 국가별 순에서 중국이 1위로 변동을 했는데 사실 중국 기업의 부상은 저는 뭐 나름대로 중국이 경제가 커지고 있구나라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이 금융, 건설, 건자재 등 내수 부분이 성장하고 있고 사실 상당히 내수가 과점화되면서 규모만 커지는 측면이 굉장히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되게 이제 중국 기업들을 보면요, 정말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명확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석유회사, 보험회사, 건설회사 이런 쪽인데 그거 다 아시다시피 특성상 정부 정책이 내부 시장을 프로텍션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중국이 구성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팩트이지만 그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좀 정교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키 메시지 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성장도 잘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국내 아까 1위 비중이 IT 전기전자로 바뀌었는데 석유화학, IT 전기전자 그리고 상위 자동차를 포함해서 상위 3개 업종이 우리나라 전체 매출의 500대 기업 기준으로 전체 40%입니다. 40%. 이걸 보면은 이 3개 업종이 굉장히 비중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 3개 업종이 다 나름대로 글로벌 마켓 대비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10년간의 주력 산업도 당분간은 상위 3개 업종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장의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결국은 뭐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는 그 디지털 AI 플랫폼 배터리 이런 신기술 접목이 좀 잘 되어야 계속적인 어떤 그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제약 바이오 의료 서비스는 이제 고속 성장하고 있고 성장 가능성도 높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중은 낮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은 6% 비중인데 성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 전문가도 와 계셔서 나중에 좋은 말씀 하시겠지만 하여튼 이쪽에 어떻게 이제 정부 스탠스를 잡고 투자의 방향을 잡냐에 따라 가지고 이 성장이 굉장히 많이 좌우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지난 10년 동안 한번 회고해 보면 지난 10년간 국내 기업은 굉장히 높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숫자로 다 보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 몇 년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지난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형성됐던 국제 무역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시기라는 관측까지도 나오는 정도로 큰 격변이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비교적 이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앞으로도 한번 전향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기업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뭐 정부 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결론지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